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그와 반대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밀리지 않았고, 자동차 기업들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재가 많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하락함에도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6%는 테슬라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매크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본은행 총재가 경제 전망대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 금리가 낮은 국가 일본에서 돈을 빌렸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이 나오기 때문에 엔화로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미국에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빅스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33%나 올라가면서 20까지 찍어 버렸네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를 가장 잘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톰 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은 조금 조심스럽게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톰리 같은 경우에는 8주 동안에 한 7%에서 10% 정도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바로 바이 더 딥, 사야 될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이때 반드시 사야 된다. 연말 파티를 나만 즐기지 못한다라면 굉장히 우울해질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시장은 장기적으로 강세장으로 돌입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S&P 500이 200일선까지 떨어졌다가 V자 반등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도체 중심으로 좀 강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셔서 알겠지만 나스닥 S&P 500의 하락에 끝까지 저항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생각보다 하락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톱니의 말처럼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 거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앞으로 엄청나게 하락할 것이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 전기차 판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무도 일론 머스크의 로봇과 AI를 원하지 않다. 그냥 자동차에 파는 거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 AI 기술력은 지금 발전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공개가 된 ASS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자동차 기업과 테크 부분에서 완전한 차별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자동차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을 테슬라가 해내고 있고, 다른 기업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나씩 해낼 때마다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는 것이겠죠. 남들 다 만드는 전기차 부분에서 가격 전쟁만 한다라면 큰 밸류에서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SS 자동 호출 기능은 원활하게 업데이트가 되었다. 굉장히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주차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도로가로 나가고 FSD를 통해서 로보택시 세상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ASS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부분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핸드폰과 연계되는 모습이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핸드폰을 통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어플에 접속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새로운 전기차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가격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보여주는 것은 테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격차가 너무나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기존 자동차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자동차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하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어쨌거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세상에 엄청난 사이즈의 데이터를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서 실제 세상에서 구현시킬 수가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ASS 업데이트 말고도 에너지 부분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연결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애플의 아이폰과 맥북, 아이맥, 아이패드, 핸드폰 하나로 다 연결이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어플을 통해서 전기차도 관리하고 나중에 나오게 될 차량 공유 서비스, 에너지 부분까지 충전소 어디에 가서 얼마나 충전하고 지금 상태는 어떤지 통합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한 테슬라 네트워크는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서 애플과 같은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점이겠죠. 이것이 바로 최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출시가 되는 전기차들 어디에 충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댑터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상 테슬라 네트워크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노르웨이가 엄청나게도 많은 전기차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점차 전 세계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북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전환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덴마크를 보시더라도 상위 20개의 전기차 모델 중에서 37%가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의 테슬라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순수 전기차 시대는 분명하게 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Y3는 어디서든 사랑을 받고 있다. 엄청난 판매 대수를 글로벌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대선 전까지는 행보세가 강할 거라고 보는 것이 어떠한 분이 대통령이 될지 확정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행보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테슬라의 주가는 빅테크 기업 대비 행보세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머스크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규제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행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2022년부터 시작된 테슬라의 행보세,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상승세가 반드시 나왔어야 됐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200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로보택시가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테슬라의 기술력이 모자라다라고 말하지만 테슬라의 기술력은 아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미국 정부가 충분히 밀어줬다라면 사실상 2023년부터 상승세는 나왔어야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중국을 보시면 아십니다.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테스트 라이센스 무려 16,000개나 이슈 발급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16,000개의 자율주행 테스트 라이센스를 뿌렸다라는 것은 웬만한 기업들이 우리 자율주행 테스트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하면 허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기업이 차 한 대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수십 대, 수백 대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엄청나게도 많은 물량의 테스트 차량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트레이닝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이 자율주행에 뛰어들었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이런 테크 기업들이랑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차량들 얼마 안 됩니다. 여전히 미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안 내주고 있죠. 테슬라 역시나 로보택시 라이센스는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머스크와 바이든 정부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NHTSA에서는 계속되는 오토파일럿 FSD 조사 압박을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보택시도 딜레이가 되고 FSD의 발전 속도가 더디어지게 되었고 머스크가 판단을 내린 것은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미국 정부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 행보는 규제 부분 때문이었다. 이 규제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주가 상승은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로보택시 라이센스는 아직까지 없고 바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라이센스를 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에서 16,000개의 자율주행 택시 라이센스,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테슬라는 라이센스를 따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unfair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의 기술력이 제대로 된 가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전기차 부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 중국 시장에서 등록 대수를 보시면 작년 대수를 거의 다 따라잡고 있습니다. 보통 중국 쪽에서 차량 판매 대수가 저조할 때가 보통 공장 업데이트 한다라고 잠시 생산 중단했을 때, 그리고 설날 때 판매 대수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죠. 하지만 설날 대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날이 진짜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어느 정도의 판매 대수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설날만큼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킨텍스에서 사이버 트럭 전시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네요. 현재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빈 넘버가 3만 대를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생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은 북미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보통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용인데, 어떻게 보면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이버 트럭을 충분히 사지 않을까. 그렇다면 글로벌 확장력에 사이버 트럭이 엄청난 도움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록이 이미 AGI에 도착을 하였다. 머스크를 안 좋아하시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테슬라 브랜드 충성도는 1위입니다. 제품은 최강이라는 것이고, 지금 점차 발전하는 테크를 본다라면 브랜드 충성도는 꺾이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베스트셀링카 수입차 중에서 역시나 모델 Y가 1등이다. 그 다음으로 벤츠 E클래스가 많이 팔렸다라고 말하네요. 물론 현재 매크로적으로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해 쪽에서는 반군들이 여러가지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EU 가입이 안 되니까 브릭스 쪽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하지만 티르키예가 조금 정상적인 국가 체제를 갖췄다라면 EU에 가입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끝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테슬라의 주가를 받쳐주는 것은 펀더멘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부과할 수 있는 10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세에 테슬라는 꽤나 강하게 버텨낼 것이다.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규제 완화가 테슬라의 주가를 크게 올려 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A lot of the time, the best thing that government can do is just get out of the way. We've won them because we're the best price. We have a better service at a lower price.